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T 2급 기출문제 45회 5강 실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한 문제가 남았죠.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관리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네요. 연말정산하는 문제, 마지막 문제 9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만 몇 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하나 정도 실수로 누락하든지 틀리든지 해서 감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9점 정도 다 맞추실 수가 있고요. 실수로 1점 정도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운 부분이며 대신 몇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부 박수형의 연말정산을 우리가 대상자가 지금 박수형임을 알 수 있고요. 위안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박수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예, 같이 살고 있다 그러네요. 부양가족들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서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메뉴의 어디에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관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것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 사원 선택해야 되겠죠. 사원 박수형이었습니다. 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지만 F2, 항상 코드는 F2입니다. 코드를 모를 때는 F2를 눌러주시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 박수형이었습니다. 박수형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득 명세 한번 볼게요. 위쪽에 소득 명세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없네요. 정산 명세 소득 공제 눌러 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저도 이게 다 외우지는 못해요. 탭을 눌러서 확인하면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영 본인이고요. 배우자가 있고 박준우, 박선우 이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녀 출산돼 있네요. 그리고 20세 이하 배우자 세대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들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는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기본 공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의료비는 누구나 다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은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없고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이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쉽겠다. 왜? 소득 제한이나 나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은 되었고요. 물론 확인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네요. 배우자 안영민은 자녀 박선우를 출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 출산했을 때 왜 산후조리원 있죠? 산후조리원도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4번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용카드를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제되는 금액은 2,700만 원에 떠 2천만 원에 떠 300만 원을 뺐더 1,700만 원만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빼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 밑줄을 꺼 놓으셔야 되겠죠. 시험에서도. 회사로부터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발급받았네요. 확인했더 이 금액만큼 빼야 되겠습니다.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네요. 미취학 아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을 수치하였다. 자,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 연에 30만 원 교육비로서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지만 자,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초등, 중등, 고등 학교였더라면 이 현장 체험 학습비는 1년에 30만 원까지, 즉 입력을 할 때 50만 원을 지출하든 100만 원을 지출하든 3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된담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박준우의 교육비 중에서 현장 체험 학습비는 포함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영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월세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월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대주이면서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시가가 3억 원 이하죠. 2억 8천만 원이니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본인이 판단해서 입력하시오. 이럴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된다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 메뉴 중에서 자, 이거였죠? 이거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죠? 됐고요. 두 번째, 의료비 대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해라고 알려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그러니까 한 건일 수도 있고 5건일 수도 있고 10건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금액의 합계액을 일로 하나의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해라 그러네요. 알아줘야 되겠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하고, 그리고 교육비 대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이렇게 어떤 탭에 입력해라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탭에 알려주니까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었더라면 이 중에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안녕미죠. 안녕미. 박순호를 출산했고요. 의료비 내역. 이게 밑줄을 하나 긋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신용카드인데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직원 신용카드 경비 명세서 이게 줄 거 놓겠습니다. 왜? 빼야 되니까. 다음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현장 체험 학습비가 나온단 말이네요.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월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체크를 해 두었겠습니다. 나머지들 어떤 거? 의료비 탭에 한다. 신용카드 탭에 한다. 소득공제, 정산면세, 이렇게 교육비, 그리고 월세, 신용카드, 이렇게 의료비 이 체크를 해 두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이네요. 부양가족들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걸리지 않고요. 박수영 본인이 세대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료비가 제일 좋습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까칠한 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한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제한에 걸려버렸는데 오른쪽에 걸려버리면 해당이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인데요. 나이가 22세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사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료비,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보험료,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고 나머지 것들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은 여기에 보험료도 되죠. 모든 게 다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부양가족들이 다들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이유가 없다. 왜? 둘 다 만족하니까 신용카드도 되고 보험료도 되고 기부금도 되고 다 된단 말이 됩니다. 자, 다음 의료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첫 번째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공제는 하나만 됩니다. 그런데 중복 공제되는 게 몇 가지 없죠. 이 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병원 진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에도 300만 원 입력하고 신용카드에도 300만 원 입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 포함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치료의 목적만 되지 보약은 안 된단 말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여기서 장애인이란 중증 환자를 포함합니다. 전액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나왔죠. 200만원 한도까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했는데요. 6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때 의료비에 입력하셔야 되는 금액은 얼마다? 50만원만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초과되었을 때는 해당 만큼, 그래서 한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 안 쓰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라식, 라섹 있죠.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은 50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술이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술비는 전액 다 의료비에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라식 수술을 했는데 110만원이 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의료비에 50만원만 입력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라식, 라섹은 의료비, 수술비입니다. 11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라식, 라섹은 안경, 콘택트 렌즈가 아니라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저처럼 안경을 쓰시는 분은 라식, 라섹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는데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 있죠?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 대학까지는 부양가족들 교육비 공제가 되지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이죠. 오타입니다. 30만 원, 1년에 30만 원까지 되는데요. 미 취학
아동은 제외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전산세무이급 요점 정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다음,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교 사상이죠.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부모님을 의미하게 되겠죠.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은 됩니다. 장애인은 예외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왜?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생이 학원에 지출이 있던 거 있죠. 학원의 지출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자, 중복 공제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거? 의료비 카드와 중복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제 와이프가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10만원. 이거 공제 안 된단 말입니다. 정치자금은 본인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그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부금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이 없죠. 지금 부양가족들이 소득 제한에도 안 걸리고 나이 제한에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한 거 내가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 자, 신용카드입니다. 특히 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잘 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직계, 존, 비속,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그리고 내 자식들, 배우자까지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된다는 거 밑줄 쫙 그으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 중에서 좀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파란색들을 잘 놓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은 연 50만원입니다. 이것도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교복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애가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있는데 교복을 30만원을 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사실 비싸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교복 한번 맞추러 갔는데 그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비쌌다. 한 몇십만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3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에도 30만원 입력하셔야 되고 신용카드에도 30만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복을 8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교육비에는 얼마? 50만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 교육비 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80만원을 입력해야 되겠죠. 왜? 50만원까지에다가 중복 공제되는 50만원까지에다가 나머지 30만원도 공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80만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교복을 15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이런 경우. 자, 첫 번째, 교육비에는 50만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교육비에는 50만원. 신용카드에는 150만원. 그대로 다 입력해야 됩니다. 이 교육비 공제받았던 50만원과
나머지 100만 원도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밑줄 쫙 그으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된다는 거 조금 전에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 교복 구입비 있죠. 50만 원인데요. 교복.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을 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 교육비 30만 원 공제되고 신용카드 30만 원 공제됩니까? 아닙니다. 신용카드 30만 원은 공제가 되지만 교육비로는 30만 원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복은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복을 입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 카드 공제가 됩니다. 중고자동차 하시는 분이 신고를 잘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10%니까 얼마? 100만 원만큼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된다. 얼마? 100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인 경우는 10%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험료입니다. 제일 까칠한 공제가 되죠. 소득 제한, 나이 제한입니다.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보장성과 저축성의 구분입니다. 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불입한 돈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경우 있죠. 그것이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납부했는데 80만 원, 70만 원을 환급받았다. 그런 것은 다 보장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을 불입했는데 30년 동안 100만 원을 불입했는데 돌려받는 돈이 110만 원이다. 101만 원이다. 납입한 돈은 100만 원, 환급받는 돈은 101만 원.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저축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축성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 소득 제한 무직이었습니다. 없고 나이 제한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우자 안보험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보험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예, 부양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우리 문제에서는 2.8억 원이었죠. 3억 원 이하인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부양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와 우리 배우자 자식이 둘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배우자와 나 그리고 자식 하나는 무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하나가 주택이 있어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잘은 없겠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월세액은 연 750만 원 한도가 되며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글을 한 개라도 놓치시면 틀리실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제가 크게 해서 그런데요. 이거 글자 수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한 바닥에 한 300자, 두 바닥 했으니까
600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9점이나 차지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 모르시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주로는 출제 안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왜 주택을 빌렸을 때 차입하죠. 그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임차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연 300만원 한도가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5천만원 초과하면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천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 한번 볼까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규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얼마? 5천만원 이하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 마련 저축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납입하고 있을 때 합산해서 얼마까지? 300만원까지 해주겠단 말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납입은 할 수 있지만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연금계좌세 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있죠. 납입액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만 예전에 2000년도 약 20년 전 정도 되겠죠. 이전에 납입했던 것은 해줍니다. 그래서 2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주시고 앞에 했던 두 개 화면은 반드시 익혀주시고 이 부분까지 알아주시면 완벽하게 되는 것이며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 부담이 되시면 이 부분은 패스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어렵입니다. 어렵이 한번 볼게요. 안영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산후 조리원에서 얼마를 납입했다? 200만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 마크 보이죠? 국세청 자료이고 총금액도 200만원이네요. 자, 이 내용 입력해야 되겠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소득원이고요. 자, 이게 어렵이 탭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찍어주시고 자, 코드 나와 있죠. 항상 이런 코드는 F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2 많이 사용되죠. F2 선택하시면 되네요. 배우자 안영미죠.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됐습니다. 자, 다음 본인 해당 여부. 본인은 당연히 아니니까 여기까지 자동으로 넘어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네요. 자, 그리고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별별로 되어 있었죠. 별별된 것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되었고요. 다음 오른쪽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건수는 건수하기 전에 넘어갔더니 의료 증빙코드 국세청 자료임을 확인했습니다.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수는 몇 건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의료비는 묶어서 한 건, 지금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음 지급액이네요. 지급액은 얼마였습니까? 2뿔뿔이었죠. 2뿔뿔 엔터. 별 문제가 없고요. 자,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찍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입력했던 거
코드 선택했고요. 국세청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건수 1건, 시급액 200만원 지급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해당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형 근로자 본인입니다. 자, 전통시장 없고, 대중교통 없고, 도서공연도 없네요. 자, 합계 금액이 2,928만 2,928만 8,237원입니다. 실현이고, 지출되었는데, 이 중에 또 회사 경비 사용했던 게 있죠. 얼마? 54만 3,2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 금액을 뺐더니 총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2,800만원 정도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자, 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탭이 있네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박수영이죠? 박수영. 여기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살살살살 당겨서 위쪽이 국세청 자료가 되어 있네요. 국세청 자료. 신용카드입니다.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옆에 거 참고하겠습니다. 뭐 2874537 엔터. 자, 혹시 돈이 틀리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빼기 계산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엔터. 나머지 것들은 없었죠. 직불, 선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거 다 없었어요. 오른쪽도 한번 모르니까 스크롤바를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입력도 끝이 났네요. 그리고 이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관 공여 뭐 30%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신용카드 부분 끝이 났고요. 자, 입력도 아주 간단하죠. 별로 없습니다. 교육비네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나와 있고요. 자, 대상자가 박준우, 미취학 아동이죠. 자, 미취학 아동의 뭐 현장 체험 학습비는 공제가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네요. 싹 다가 이 전체 금액이 모든 것이 현장 체험 학습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비 자체는 아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99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틀린 거로 채점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월세 납입 영수증입니다. 정산 명세 탭에서 입력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화면에 정산 명세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 또 우리가 탭을 찾아야 되겠죠. 월세, 정산 월세액이니까 쭉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69번에 월세액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항목에 맞추어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대공제명세서. 자, 임대인 나왔네요. 나온 거 보시고 임대인 이아름입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주민번호,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되겠죠.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그러네요. 요거 자, 이렇게 할게요. 입력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워서 잘 안되네요. 옆으로 치워서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541201 2135 218 엔터. 자, 됐고요. 뭐 입력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이펀 입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이펀 빼기요 입력 안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고 자릿수가 남으면 그때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주택 유형이네요.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주택 유형은 나와 있죠. 아파트며 8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5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면적 85입니다. 엔터. 다음,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자, 여기에 보면 주소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임대인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임대인, 빌려준 사람, 건물주가 되겠죠. 주소가 되고, 임차인, 나입니다. 박수영이죠. 주소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앱다 모르겠다 주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소가 맞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다음 기간이 나와 있네요. 시작과 종료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 11월 01일부터 종료기간 2021년 10월 31일까지 2021년 10월 31일까지 월세액. 자, 월세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 달에 월세액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 하시면 안 되겠죠? 연간 총액 금액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씩 1년 동안 이니까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7200불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720만원에 대해서 월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확인. 자, 이름으로써 모든 내용이 끝이 났네요. X. 물론 X 했을 때 저장할까요? 물어보면은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점수가 큰 것들은 입력하고 나서 메뉴에 한번 더 들어가셔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박수영 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어렵이 한번 볼까요? 어렵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산 명세에 가서 월세 공제했던 거 있죠? 정산 명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봤더니 자, 월세 이거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네요. 하지만 문제에서 정산 명세서에서 입력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금액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점수가 7점, 8점 큰 점수들은 입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TAT 2급 42회 모든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AT 2급 또는 전산세무 2급 요점 정리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점 정리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점 정리 파일 안에는 이런 자료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영상 아래에 올려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